2025년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아동 간호학 문제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구독자가 500명이 되면 다른 문제풀이도 올리겠습니다.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간호 실무에서 마주치는 도덕적 딜레마나 가치 갈등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팀, 제도적 기준,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모두 고려하여 옳고 바람직한 간호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 존엄, 자율성, 정의 등을 바탕으로 최소의 해와 최대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하는 복합적 사고 과정입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가 복합적인 가치 갈등 상황에서 이용자와 가족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도록 판단하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교육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을 설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다양한 팀 간의 의견 조율이 예입니다. 연구는 근거 기반 실무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간호 제공은 기본적 간호 수행과 중재가 해당됩니다.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방어적이지 않게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부모가 자신감을 갖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형 질문이 아니라 예, 아니요 대답만 유도합니다.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면 방어적 태도를 유발하고 신뢰관계가 손상됩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 대화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주제를 전환하는 것을 반복하면 혼란을 유발합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아동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가는지 4단계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감각운동기로 대상 영속성이 발달한다. 2단계는 전조작기로 직관적 사고를 한다. 3단계는 7세에서 11세 사이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보존개념을 획득한다. 분류, 서열이 가능한다. 4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보존이란 형태가 달라져도 본질적 속성은 유지된다는 인식입니다. 보존 개념은 어린이가 눈에 보이는 외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상징은 사물을 다른 것으로 대표하는 전조작기의 특징입니다. 유목은 사물을 범주로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서열은 크기나 양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추론은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전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점차 발달합니다. 보기 1에서 체중 증가 기준은 세서 6개월은 출생 체중의 2배, 12개월은 3배, 2세에는 출생 체중의 4배입니다. 보기 2에서 성장 곡선에서 3에서 9700 분위수는 정상 범위입니다. 1000 분위수는 낮긴 하지만 정상 하한선에 해당하며 아이가 꾸준히 자신의 성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이가 작년에도 1000 분위수였고 올해도 같은 100 분위수를 유지하고 있다면 몸무게는 또래보다 작지만 자신의 속도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 3은 작년에도 30-100분위, 올해도 30-100분위라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50-100분위, 올해는 10-100분위라면 성장 속도는 감소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장장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기 4는 초등기인 6에서 12세 아동의 평균 키 성장 속도는 연간 5에서 6cm입니다. 3년간 15에서 18cm 성장은 정상 범위입니다. 보기 5는 여아는 보통 10에서 12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되며 연간 7에서 10cm 정도 키가 자라는 급성장기를 겪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8cm 성장은 전형적인 정상 범위입니다. 이 문제는 피아제의 0에서 2세 사이인 감각운동기에서 발달하는 대상 영속성과 관련된 행동을 묻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계속 존재함을 아는 능력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고, 이를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숨긴 물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가구 잡고 서기는 운동기술 발달이고, 발가락 놀이는 자기 탐색이며, 거울 속 얼굴 보기는 자기 인식 초기 단계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잡기는 소근육 발달을 나타냅니다. 야경증은 주로 3에서 8세 사이의 아동에게 나타납니다. 깊은 수면인 비렘 단계 중에 갑자기 소리치며 울고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다음 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때 부모는 절대 깨우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다시 안정되도록 지켜보며 보호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하고 수면 부족을 해소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만화 영화 시청은 오히려 자극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꿈을 물어보는 것은 비렘 상태이므로 아이는 기억을 못합니다. 수면 유도제 사용은 최후 수단입니다. 두 개 혈종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분만 중, 특히 질식 분만 시 압박으로 인해 골막과 두개골 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징은 천문을 넘지 않고 경계가 분명합니다. 촉진 시 물렁하고 압통은 거의 없습니다. 생후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자연 흡수되므로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드물게 황달이나 석회화가 동반 가능합니다. 보기 1번, 두피 아래에 생긴 부종은 살류에 해당됩니다. 살류는 2-3일 내에 빨리 흡수되지만 두 개 혈종은 수주 소요됩니다. 보기 4번, 뇌척수액 증가는 수두증 등과 관련된 뇌암 문제입니다. 신생에게 비타민 K를 주사하는 이유는 출생 직후 신생아는 비타민 K가 부족하여 출혈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근육주사로 비타민 K 1mg을 생후 1시간 이내에 투여합니다. 신생아 근육주사 권장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측광근은 허벅지 바깥쪽 부위로 신생아의 근육 발달이 충분하고 대혈관 신경 위험이 적습니다. 삼각근은 너무 작고 신경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복측둥은은 좌골 신경 손상 위험이 높아 신생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프가 점수는 0점, 1점, 2점 중 하나로 항목별 평가합니다. 총점은 0에서 10점 사이입니다. 정상이면 2점을 부여하고 경계나 애매한 상태는 1점, 반응 없음 심한 이상은 0점을 부여합니다. 아프카 점수는 8에서 10점이면 양호한 상태로 관찰 및 신체 사정만 합니다. 5에서 7점이면 경미한 저산소증 상태이다. 경미한 자극을 주고 산소 공급을 고려합니다. 3에서 4점 사이는 저산소증으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0에서 2점 사이는 생명위기 상태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및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프카 점수 평가 시점은 출생 후, 일부는 분만 중 산소 공급 상태를 평가하고, 출생 후 5분은 초기 적응 상태 및 회복력을 확인합니다. 필요시 10분, 15분 단위로 추가 평가도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심박동수 110회는 정상고 아프카 점수는 2점입니다. 호흡 노력은 강한 울음은 2점입니다. 근긴장은 사지가 약간 굴곡됨은 1점입니다. 자극 반응, 재채기는 2점입니다. 피부색은 1점입니다. 합계는 8점입니다. 그러므로 정상 범위이므로 신체 사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생아는 출생 시 대부분의 감각 기능이 기본적으로 작동 가능하지만 미숙합니다. 그중 청각은 비교적 잘 발달해 있으며 놀람 반사는 큰 소리에 의해 유발됩니다. 신생아는 단맛을 선호합니다. 통증에 매우 민감하여 얼굴 찡그림, 울음 등으로 반응합니다. 출생 후 며칠 내에 자기 엄마의 젖 냄새, 젖 분비물 냄새를 인지합니다. 신생아는 근시 상태로 약 20에서 30cm 거리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6개월경은 모유 외 추가 영양 섭취 시기로 소화기관이 성숙하고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이유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유식을 하는 이유는 음식에 대한 적응을 높이고
철분과 같은 영양을 보충하며 연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유식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후 만 4에서 6개월, 특히 6개월경에 시작합니다. 순서는 철분 강화 쌀미음, 채소류, 과일류, 단백질류로 진행합니다. 방법은 하루 1회, 수유 전에 이유식을 한두 2스푼 소량 시작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채소, 생선, 소고기는 6개월경에는 너무 이릅니다. 보기 4번은 6개월 이후는 모유만으로는 영양이 불충분하므로 이유식이 필요합니다. 젖병우식증은 잠잘 때 젖병을 물고 자는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치의 광범위한 충치입니다. 이때 젖병에 들어있는 우유나 주스 등 당분이 치아에 장시간 접촉되며 충치균이 산을 생성하고 상악 앞니부터 심한 우식이 생기게 됩니다. 빈번한 젖병 사용은 충치 위험을 높입니다. 주스는 당분이 많아 젖병보다는 컵 사용이 권장됩니다. 수면 중에는 타액 분비가 감소되어 충치 위험이 높습니다. 잠잘 때에는 입안에 당분이 남아있어 충치를 유발합니다. 배변 훈련은 유아의 신경 근육계 발달과 인지적 준비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18에서 24개월경부터 배변에 대한 자각 능력과 통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18개월 이후부터는 훈련을 위해 유아용 변기에 자주 앉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는 아이가 배변 행동과 변기의 용도를 연결하도록 돕는 초기 단계입니다. 소변과 대변은 더럽다고 가르치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하고 배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변 실수는 비정상적 행동이 아니며 훈육 대상도 아니므로 타임아웃은 부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변 조절이 배뇨보다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보다 유아의 신체적 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강압적 태도는 역효과입니다. 말 더듬기는 2에서 5세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발달 현상으로 이 시기의 간호와 부모의 반응은 아이의 자신감과 유창성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간호 중재 원칙은 아동이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합니다. 실수를 지적하거나 고치려 들면 아이가 위축되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부모가 대신 말해주면 아동의 자율성이 상실됩니다. 반복해 말하게 하면 위축됩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지도하는 것은 이 시기엔 발음 교정 시기가 아니므로 틀린 것입니다. 말투를 따라하게 하면 말더듬을 모방하거나 조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방 발달은 보통 8에서 13세 사이에 시작되며 사춘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대표적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여아 기준 사춘기에 나타나는 현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 발달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음모 발달, 급속한 신장 성장, 초경순입니다. 초경은 유방 발달 후 약 2년 후에 나타납니다. 사춘기 중후반부터 질 분비물 증가, 피지 분비, 음액의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의 증상은 성장통이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가 맞습니다. 성장통의 특징은 보통 3에서 12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특히 무릎 주변, 정강이 근육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밤에 심해지고 아침에는 괜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팔로 방사되는 통증은 신경계 통증의 특징으로 성장통과 무관합니다. 성별 차이는 없지만 여아에게 더 흔하다고 보고된 자료도 있습니다. 신증 후군의 의심 근거는 단백뇨, 저알부민혈증, 부종, 체중 증가입니다. 신장 기능과 소변 변화가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 손실이 심해 소변량 감소 또는 거품뇨가 흔합니다. 간호사는 소변의 색, 거품, 양, 배뇨 횟수, 통증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장음은 부종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가슴둘레는 영양실조나 폐질환 관련 시 사용합니다. 산소 포화도는 호흡기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흉부타진음은 폐질환 관련 사정으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목적은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가족 중심의 돌봄 제공, 정서적 안정 및 사랑받는 느낌 제공 등입니다. 아동은 특히 가족과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합니다. 말기 질환 상태에서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친밀감은 심리적 지지 역할을 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생명 연장은 완화 의료의 목적과 반대 개념입니다. 나이에 따라 죽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 완화가 목적이므로 필요시 적극 사용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시에는 윤리적 법적 절차상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페닐케톤류증은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되는 대사 이상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 저하, 발달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직후 진단되면 페닐알라닌 제한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닐알라닌이 낮은 특수 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 조절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내 페닐알라닌 수치 검사를 합니다. 평생 식이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모유는 소량 페닐알라닌이 있으므로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인함유량은 페닐케톤류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단백 고형식은 오히려 금기입니다.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인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생아가 출생 후 20초간 자발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재는 호흡 자극입니다. 이는 경증 호흡 부전 혹은 일시적인 호흡 지연일 수 있으며 대부분 등이나 발바닥을 자극하면 호흡이 유도됩니다. 등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의 호흡 반사를 자극합니다. 울음 유도는 폐를 확장하고 자가 호흡을 유도합니다. 자극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양압항의로 넘어갑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호흡 양상 기록은 사정 후의 행위로 즉각 중재는 아닙니다. 엎드린 자세는 기도 유지에는 도움되지만 응급조치는 아닙니다. 기관 삽관 실시는 자극 후에도 자발 호흡이 없을 때 고려합니다. 심장 압박 실시는 호흡과 심박동 모두 없을 때 시행합니다. 참고로 신생아 초기 호흡 자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을 유지한다. 기도를 확보한다. 등이나 발바닥을 자극한다. 자발 호흡이 없을 시에는 양압항의를 한다.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입니다. 본 문제는 신생아의 안면신경의 일시적 마비를 시사합니다. 질문 속 아이는 질분만으로 태어났고 안면의 비대칭은 출산 중 산도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신경 손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수일에서 수준의 자연히 회복되므로 침습적인 처치보다는 경과 관찰이 우선입니다. 오답 설명입니다. 아프가 점수 재사정은 이미 입원 후 상태 평가 중이며 초기 신생아 활력 상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오른쪽 눈을 가려주는 것은 증상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중재입니다. 완전 비경구 영양은 신경마비와 관계이 없습니다. 근육이완제 투여는 불필요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제시된 2개월 아동의 상태는 수유 후 반복적인 구토와 수유 시 기침입니다. 현재 키와 몸무게가 25-100분위수로 출생 시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 증상은 위식도역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점도가 높은 걸쭉한 분유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흡인 위험이 감소됩니다. 성장 지연을 막습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젖당이 제거된 분유는 젖당 불내증이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일주일간 수유 중단은 영양 결핍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즉시 눕힘은 위식도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수유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구토가 악화됩니다. 수압관장은 장중첩증의 1차 치료법으로 활용됩니다. 공기 또는 바륨을 항문을 통해 주입하여 중첩된 장을 펼치도록 유도합니다. 수술 없이도 해결 가능한 비침습적 방법입니다. 오답 설명입니다. 수압관장 전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수압관장이 우선시됩니다. 온찜질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진단 치료가 지연됩니다. 관장 후 수술은 관장 실패 시 차선책입니다. 장중첩증은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아동은 호흡기 감염 시 부종으로 인한 기도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 천명음 등이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도 유지는 아동 간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18개월 아동의 호흡기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 직경이 성인보다 좁아서 염증, 부종 기도 저항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골이 연하고 유연하여 쉽게 폐쇄되거나 허탈됩니다. 기도 길이는 짧아서 기침 반사가 미숙하고 흡인 위험이 증가합니다. 폐포수는 성인보다 적어서 가스 교환 능력이 성인보다 낮습니다. 천명음, 호흡곤란, 운동 후 증상 악화는 천식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과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병력은 전형적인 소아천식의 임상 양상입니다. 천식의 특징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기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도 협착으로 인해 공기가 폐에서 나오기 어려워 날숨이 길어집니다. 휘 하는 천명음도 이때 들립니다. 호흡곤란 및 비노흡을 합니다. 운동, 감기,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 증상이 악화됩니다. 특히 야간 새벽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천식은 폐활량이 감소됩니다. 야간의 증상이 악화됩니다. 백일해성 기침은 백일해의 특징입니다. 전신의 반상출혈은 혈액응고 장애에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소아에서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혈소판 정상치는 15만에서 400만이므로 1만은 심각한 감소입니다. 점상출혈은 작은 붉은 반점으로 혈소판 감소 시 외상 없이 출혈이 발생합니다. 면역성 혈소판 감소 자색반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에서 10세 소아에서 갑자기 발생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잘 발생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합니다. 외상 없이 자발성 출혈이 납니다. 전신 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ITP는 후천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빈혈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혈색소 증가는 주증상은 아닙니다. 소아 ITP는 대부분 급성형입니다. 혈소판 문제는 응고인자와 별개이므로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은 해당 없습니다. 선천심장병 중 하나인 대혈관전이는 다음과 같은 병태 생리를 가집니다. 정상 심장 구조입니다. 우심실, 폐동맥, 폐순입니다. 좌심실, 대동맥, 전신순입니다. TGA 구조는 우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연결되고 좌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소가 적은 혈액이 다시 전신으로 순환되고 산소가 많은 혈액은 폐에서만 반복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심한 저산소증으로 청색증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생존을 위해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또는 동맥관 개존 등의 좌우 단락이 필수입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팔론의 증후군은 폐혈류를 감소합니다. 심실중격결손은 폐혈류를 증가합니다. 동맥광해존증은 폐혈류를 증가합니다. 동맥광해존증은 대동맥에서 폐동맥 방향이므로 설명이 틀립니다. 문제의 소견은 급성 사구체 신염을 시사합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의 주요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사구체 기능 손상으로 인해 수분 배설 저하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부종, 고혈압, 체액 과다 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섭취량과 배설량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활동 격려는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부종, 고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오히려 저염식이 필요합니다. 수분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축적 혈구 수혈은 빈혈이 없으면 불필요합니다. 소아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으로 재발 방지와 증상 완화를 위한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퇴원 교육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겸증 치료를 지속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처방대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재발 예방에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금지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관절 가동 범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 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 경증에도 외래 방문이 권장됩니다. 이 문항은 간호사의 공감적 반응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지적장애라는 진단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공감적 태도는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감정의 인정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정보 제공 및 교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 로 반응하는 것은 부모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말로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치유적 의사소통 기술 중 하나로 감정을 수용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반응은 간호사가 판단이나 조언 없이 부모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유도할 수 있어 방어적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것은 강요적 표현이며 부모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감정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반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아 뇌수막염 혹은 뇌압 상승 증상에 대한 간호중재를 묻는 내용입니다. 침대머리를 약간 올려주는 것은 두개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간호중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상승시킴으로써 뇌혈류 정체를 방지하고 뇌압 상승을 완화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먹이는 것은 의식저하 상태의 환자에게는 흡인 위험 때문에 금기입니다.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조명이 뇌압 상승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제공은 의식저하 시 구강투여는 금기이며 흡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될 경우 원인균 확인 전이라도 경험적 항생제 투여가 우선입니다. 생후 2개월 때 접종 백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TF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합니다. IPV는 폴리오를 예방합니다. HIV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감염증 예방입니다. PCV는 폐렴구균 예방입니다. 알브니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입니다. 보기에서 BCG, 헤파박스 B는 생후 4주 이내에, 생후 0, 1, 6개월 시기에 맞춥니다. MMR, VAR, 헤파박스 A는 생후 12개월 이후 접종하므로 2개월 시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수두의 피부 가려움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로는 칼라민 로션 도포가 적절합니다. 칼라민 로션은 가려움을 완화시켜 피부를 긁지 않게 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이나 진정 로션 등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보기 설명합니다.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수포를 터뜨리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열이 있을 때나 피부 병변에 온찜질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급성 림프 구백혈병 아동의 요추천자는 중추신경계 침범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초기 검사입니다. 백혈병 세포의 침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척수강 내 항암제 투여 등 치료 목적으로도 시행합니다. 요추천자는 척수강에서 뇌척수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급성 림프 구백혈병 아동의 경우 중추신경계로의 암세포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범 시 예후가 나쁘며 치료 방향도 달라집니다. 항생제 투여는 요추천자 목적이 아닙니다. 두개 내압 측정은 백혈병 진단 맥락에서는 부적절합니다. 두개 내출혈 확인은 CT가 우선입니다. 중추신경계 확인이 아니라 암세포 침범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당 아동은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초음파에서 콩팥 내 덩어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신장 종양, 특히 윌름스 종양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윌름스 종양 의심 시 간호의 핵심은 복부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부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호 중재입니다. 복부 종양이 의심될 때 간호 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부를 절대 촉진하지 않습니다. 종양이 파열되어 암세포가 복강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부 둘레 측정은 가능하지만 부드럽게 실시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극을 피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절대 안정은 중요하긴 하나 가장 우선은 종양 전이 예방입니다. 완화제 투여는 복부를 자극함으로 피해야 합니다.